이기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축구 얘기인가요? 이기고 싶다. 아니면 누가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자, 우선 사진이 하나 있는데 먼저 사진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군요.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요. 그 옆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같이 참석을 했네요. 근데 악수를 하고 있죠? 언론이 이 사진을 굳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껄끄러운 거군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좀 당에서 밀려난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소속해서 뭔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이준석, 주호영. 출판 기념회면 누구 출판 기념회일까요? 여기 보면 가운데 계신 분 있죠? 여기 허은하 의원인데,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회인데 막상 주목은 이 양쪽 분이 받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고요. 어제 있었던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직함 뗀 뒤 첫 등장했습니다. 어떤 공개적인 행사 자리에 총선 승리 바람 일으킬 것이다. 직함을 뗐는데 총선 얘기를 꺼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본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지역구에서만 3번 졌다.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4번째는 이길 전략 고민 중이다. 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이 출판 기념회에서 뭐 기자들도 만나서 뭐 질문도 받지만 본인 또 얘기도 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본인 지역구에서만 노원입니다. 3번 져서 4번째에는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 한다는 전제는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가 풀려야 되고 그 위에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하고 이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기고 싶다로 들립니다. 그리고요. 개별적으로 약진하고 그 노력을 합쳐 바람을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뭔가 큰 구상을 하는 걸 좀 느껴지죠? 옆에 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새로운 책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정치활동 재개가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 이기고 싶다. 3번 졌다. 더 이상 질 수 없다. 총선. 뭔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지금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상태잖아요. 끝나고 나면 시간상으로는 총선 출마 가능하다고 돼요. 그러나 윤석 대표. 과연 과거와 같은, 이전과 같은 위상, 그다음에 총선 출마.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거는 당선을 해서 국회 등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늘 상계동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3번 출마했었던 그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밖에 길이 없겠죠.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당선되면 그거는 완벽한 재기가 되겠죠. 그렇죠. 지역구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고 나가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나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원권 정지 기간 중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려서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총선이 있는 해에 연초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총선은 4월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은 총선이라는 것이 꼭 지금 정치 상황과 같이 공천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총선을 함에 있어서는 공천을 할 때 여러 이 색깔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여야 공히 출마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바람을 또 일으키는 그런 작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이제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회도 오면서 계속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잡고 1년 정도 남은 총선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석 전 대표님, 여기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작업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윤석 전 대표 지금 당에서 사실 지도부에서 밀려나서 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한 표현으로 튕겨 나가버린 거거든요. 지금요. 밀려서 지금요. 당 밖으로 사실상. 그런데
당의 주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윤 의원들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굉장한 대척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정치적인 미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궁금증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당선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주류에서 밀려났고 예. 당에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넓게 문호를 개방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본인이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노원병 지역구, 뭐 지역구가 통합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거기서 본인이 3번 출마했던 데에서 4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해서 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등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정치적 재기라고 설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공천 여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여부.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슈가 되겠죠, 지금요. 근데 일단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꺼내고 보니까. 그리고 절실하다. 이기고 싶다. 뭐 이게 지금 묻어납니다, 지금요. 3번이나 졌다, 지금 거기서. 이겁니다. 다음도 국민의힘 관련된 기사인데요. 하나 뭐 짚어보죠. 뭐 전당대회 기사가 오늘 꽤 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 이게 거론이 됐어요. 뭐 얼마 전에는 한 5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짧아졌네요. 빨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 지난주에 이제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후에 준비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뭐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이 따로 뭐 만났는데 거기서도 뭐 시점이 거론이 되고 얘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확인되는 것도 있고 확인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짧게 윤석 전 대변인께 추가로 좀 질문드리죠.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만약 지금 하겠다고 공고를 하더라도 예. 전국 돌면서 유세도 해야 되고 하면 최소한 45일이 걸립니다. 45일. 예. 정기국회 끝난 시점이 뭐 12월 9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예. 지금 당장 시작해도 2월에 한다는 게 정말 빠른 시기이긴 한데 그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출범을 해야 되고 예. 당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당 사정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는 맞지만 예. 지금 전당대회 이전에 당의 지역구 즉 이 당협위원장들 지금 아직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빈 곳이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가 비어 있어요.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작업이 그것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이 전체 당원을 모아서 하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 그렇지만 당 상황에서 언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하느냐는 그런 또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네요. 봐야 한다는 거네요. 일단 빨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 짧게 요거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소개해드리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요. 당대표 등 최고위원 뽑는 그 기준이요. 당원들이 70% 비중을 갖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30% 반영해요. 7대 3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원 비중을 높여서 80에서 90까지 높이고 여론조사를 20에서 10으로 떨어지자는 얘기가 나온대요. 이것도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렇답니다. 비윤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분위기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저 얘기는 당원들의 어떤 결정 권한을 더 비중 있게 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 특정인 예. 유승민 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 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퇴행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 여론 비중을 높였는데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뭔가를 해서 오해를 받을 일을 하겠느냐. 무리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큰 얘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긴 지금 전당대 날짜도 못 잡고 있는데 뭐 이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박성희 의원께서 지금 경쟁정당 사정인데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뭐 우리 국민의힘 뭐 내부를 제가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좀 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와 저 얘기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공천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 조금 전에 저 뉴스 배경도 그렇지만 예.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이 당을 완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제일 과제거든요. 예. 아마 과반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공천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당연히 유승민 대표를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되는 것도 허용될 가능성도 없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7대 3, 근데 8대 2나 9대 1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뭐 이런 시각이시네요.